어느덧 제가 소설을 보기 시작한 지도 5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과거에 봤던 소설들은 제가 리뷰까지 했음에도 내용이 전혀 기억 안 나는 소설들도 많죠. 그런데 본지 3년이 넘어감에도 바로 어제 본 것처럼 기억이 생생히 나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기억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안 좋은 쪽이 더 기억에 잘 남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소설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소설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유명한 빗길이라든지 투드라든지 마악강 같은 이런 소설들은 어차피 말해봐야 똑같은 말 반복이니 제외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소설은 구클래스 흑마도사 회귀하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예전 영상에서 너무 나쁘게 말해서 작가님한테 살짝 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영상에서 말하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양판소는 카카오 페이지에 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기억에 남는 설정이 뭐냐? 바로 1서클 마법 만능설입니다. 하나하나 다 말하면 끝이 없으니 굵직한 것들만 말하면 우선 1서클 마법으로 최면 마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주인공이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우선 물건을 파는데 평균 시세의 2배 가격으로 팔고 물건을 사는데 2분의 1 반값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처가 있어서 주인공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조금의 이윤에 목숨 거는 중세 상인에게 2배와 2분의 1 가격이 과연 불가능한 게 아닌지 글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서클 마법이라면서 공간 확장과 축소 마법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냥 아공간 마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 크기는 작품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최소 300평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지 감이 안 오신다면 간단하게 이런 세계관에선 운송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주요 운송수단은 배와 진마차인데 진마차 수십 개보다 1서클 마법사 단 한 명만 고용하면 그게 더 이득이죠. 발명은 필요에 의해 나온다고 이런 설정은 그 세계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설정이기에 절대 존재해선 안 되죠. 바로 몇 화 뒤 마법사가 호위로 있는 상단에 주인공이 합류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이 세계관은 붕괴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말이 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에서 마법사는 극도로 적으며 1서클 마법사라 할지라도 굉장한 특권 계층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아주 마법사가 널린 세계관입니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사실 제가 진짜 발작 버튼 눌린 건 다른 설정 때문입니다. 바로 1서클 마법 아머라고 전신에 판금 갑옷 수준의 쉴드를 두르는데 무게가 전혀 없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으며 바깥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착용자에게 작용 반작용에 물리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역사에 관심이 없고 중세 기반의 정통 판타지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고 특히 중세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이게 간단하게 왜 잘못되었냐 말하면 이대로면 1서클 마법사는 같은 더 강한 마법사 혹은 오러를 쓰는 기사를 제외하면 그냥 무적입니다. 1서클 마법사 한 명이면 일반인 수십 명이 덤벼도 혼자서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제가 정확히 비유를 못 해드리겠는데 이 사기성을 잘 비유할 수 있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판타지 소설에서 고증 따지는 게 멍청한 짓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문제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개연성, 멍청한 등장인물, 세계관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관 붕괴까지 이어지자 정신이 나갈 것 같더군요. 제가 이 소설을 본 게 2018년 11월인데 그때 충격이 컸는지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 설정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더군요. 혹시 내 기억이 조작되었을까봐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제 기억은 잘못되지 않았더군요. 두 번째 소설은 이 세계에서 깽판치는 용사 중 남한 슬라임입니다. 이번 소설은 설정보다는 스토리 전개에서 충격을 받아 기억에 남는 소설입니다. 시작 단 8화 만에 충격받고 그 이상은 없을 줄 알았는데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준 소설이죠.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 세계에 용사 소환된 주인공이 슬라임 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용사들에게 마물 용사라고 배척받는데 일본 라이트 노벨인 방패용사 성공단과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이란 소설들을 짬뽕해서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걸 표절이라고 하기엔 새 소설에게 죄송할 정도입니다. 지구에서 친구인 줄 알았던 쓰레기에게 배신당해 죽게 된 주인공이 그 쓰레기를 포함한 여러 명과 함께 이 세계에 소환되고 다시 한번 배신당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자신이 배신자로 지목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죠. 그런데 거기서 하늘과 같은 마음씨를 지닌 인격자가 왜 주인공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이야기를 하냐, 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제 자신을 먼저 배신하고 누명씌운 쓰레기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복수할 차례에서 주인공은 희대의 명언을 날립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이타치의 빙의에서 탈주를 시전하죠. 이 내용이 8화인데 솔직히 여기가 최고일 줄 알았는데 바닥이라 생각했을 때 더 내려갈 곳이 있다는 걸 이 소설이 알려주더군요. 초반부터 주인공을 배신한 원수, 그 원수는 계속해서 주인공하고 대립하고 주인공을 마왕의 하수인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드디어 그 왼수놈을 제압하고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기회에서 주인공은 이놈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할까? 이러며 고민하다 적들의 지원군이 오고 그대로 왼수는 탈출합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다 이겨놓고 방심하다 놓친 거죠. 이게 개연성이 있어도 욕을 뒤지게 처먹을 전개인데 개연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등장인물 지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이라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 소설을 본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스토리가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자, 오늘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소설들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소설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죠.